대체가 가능할까?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스쿠알레 모델은 서브 37 레전드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 시계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덕후분들이 이미 아름아름 구매를 하셨습니다. 사전 정보가 없어도 실물을 보지 않아도 구매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시계인데요. 이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고민하는 과정을 삭제시켜주는지 덕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는 스쿠알레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스쿠알레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그쯤 스쿠알레는 그 당시 유행하던 소위 말하는 서브마리너 오마주가 주력이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음에도 롤렉스 오마주 브랜드로 변해버린 모습에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의 스쿠알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계질을 오래 하다 보면 갖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빈티지 블랑팡 다이버도 그중 하나인데요. 블랑팡은 마성의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애호가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구입을 희망하는 빈티지 아카이브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블랑팡은 과거의 그 매력적인 아카이브와는 동떨어진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임에도 사이즈와 밸런스를 지켜주지 않아서 애호가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요상한 사이즈 정책, 데이트의 위치, 인덱스의 사이즈, 다이버의 요일창, 정말 완벽한 모델은 소수의 한정판으로만 만들어내고 VIP로 묶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랑팡은 대체가 불가능한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워치라는 장르를 정립한 창조자로서의 감각이 시계 안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특히 바티스카프나 피프티 배덤즈는 아이코닉을 넘어 성배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배의 DNA에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시계 브랜드가 바로 스쿠알레입니다. 사이즈 37mm, 1950년대 다이버워치의 사이즈를 복각했습니다. 빈티지 다이버워치의 특성상 케이스보다 베젤이 더 큰 시계고 실제 사이즈인 베젤 투 베젤은 38.5mm로 생각보다 엄청 작은 시계는 아니에요. 두께 11.2mm로 얇고 러그 투 러그 45.5mm로 짧고 러그폭 19mm. 줄질은 애매한데 러그가 20mm였다면 시계의 이미지가 크게 변했을 것 같습니다. 무게 75g, 가격 222만 7,000원. 셀리타 SW200-1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논데이트, 박스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강화 미네랄 인서트 30바, 30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주머니에 넣고 돔글래스를 제외하면 10mm대로 되게 얇은 시계거든요. 일반적인 오토매틱 시계라고 생각해도 얇고 다이버워치라고 생각하면 매우 얇고 300m 방수를 생각한다면 정말 얇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매력적인 아이덴티티는 베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 인서트 소재는요,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세라믹 소재가 메인이 되었고 종종 사파이어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빈티지 다이버 바이브는 베이클라이트라는 합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 베이클라이트만의 독특한 감성을 알루미늄이나 세라믹으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볼록한 사파이어 소재의 인서트로 그 감성을 대체하려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저는 스쿠알레도 당연히 블랑팡을 따라 사파이어 인서트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 시점 오리지널 다이버의 베이클라이트와 가장 흡사한 소재, 강화 미네랄 소재로 인서트를 만들었습니다. 사파이어 인서트가 주는 쨍함이나 단단함은 없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구현해줘요. 인서트에 미네랄 소재를 사용했다는 건 현대 시계 브랜드 입장에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현행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텁고 뽕긋한 돔 모양의 인서트가 아니라 두께감이 거의 없는 굉장히 옅은 박스 형태의 인서트라 미네랄 소재와 더불어 과하지 않은 곡률의 조합은 현대의 테크닉으로 빈티지 바이브를 자연스럽게 추출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 덕후 입장에서 보면 이 베젤 하나만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것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감성은 그대로 글래스로 이어지는데요. 글래스까지 미네랄이나 운모로 설계했다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겠지만 미네랄 글래스로는 방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파이어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이건 역시 박스형 글래스지만 0.5mm 안쪽으로 두께를 잡아내서 인서트와 동일하게 선을 지키는 빈티지 바이브를 보여줍니다.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에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면서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 각도에서도 반사를 잘 잡아 놨는데요. 아쉽게도 무반사 코팅에 푸른빛 색감을 넣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쿨톤의 푸른빛 코팅과 따뜻한 밤색인 웜톤 다이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둘 간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밤색 매트 다이얼입니다. 살짝 세이코스러운 포근한 매트 다이얼이고요. 디자인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당연히 논데이트고 삼각형, 원형, 사각형 인덱스 위에는 보드라운 크림색 야광이 올라가 있는데 마치 꿀벌의 솜털 같지 않습니까? 이 야광의 색감 컨트롤을 삐끗해버리면 경극의 화장처럼 붕 떠버리는데 빈티지 다이버의 감성을 가져오면서도 자연스러운 색감의 컨트롤을 해낸 것 같습니다. 12시에는 시계의 엠블럼이 6시에도 스쿠알레의 엠블럼이 중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6시의 엠블럼은 시계 브랜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방수 케이스 제작 업체로서의 엠블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시계 브랜드가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진 않습니다. 1950년대도 마찬가지로 블랑팡이 다이버워치를 프랑스 해군에게 납품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방수 케이스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롤렉스나 오메가 같이 이미 완성된 브랜드를 제외하고서는 3-4군데 정도의 방수 케이스 제작 업체가 있었는데 스쿠알레도 그중 하나였고요. 블랑팡뿐만 아니라 독사나 호이어 같은 시계 브랜드들도 방수가 필요한 곳에는 스쿠알레 케이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스쿠알레 케이스를 사용했다는 증거로 다이얼 내부에 일종의 표식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얼 하단부의 상어 엠블럼입니다. 케이스 전체에 번쩍이는 유광 폴리싱 마감이 발려있고요. 빌드 퀄리티나 마감의 퀄리티도 별다른 특이점 없이 완성도 있게 뽑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모델의 초안이 된 수비노 39 역시 구매를 했었고 리뷰를 진행한 흔적이 남아있어서 다시 돌려봤는데요. 사이즈나 두께 그리고 밸런스를 포함한 여러 완성도 측면에서 확실히 더 좋은 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케이스 디자인은 마치 하키퍽에 날개를 달아둔 것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정말 작은 사이즈의 시계라서 용서가 되는 거고 착용감을 배려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랩의 소재는 러버입니다.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는 FKM 소재가 아닌 가왕 고무예요. 먼지에 굉장히 강하고 부들부들한 FKM 소재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고 끈끈하면서 단단합니다. 사실 편의성 측면에서는 FKM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빈티지 다이버워치의 노스 러버 스트랩을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전부 이런 소재로 나왔었고요. 스쿠알레는 편의성보다 가황 고무만의 빈티지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950년대를 베이스로 둔 다이버워치 중에서는 압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코닉 디자인이나 다운사이징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부각을 바라보는 시각의 밸런스가 되게 훌륭해요. 너무나 현대화되어서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앤틱해서 저렴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결을 그대로 살린 작고 예쁜 빈티지 다이버를 무덤에서 꺼내왔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스쿠알레의 한국 리테일러가 생기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생겼습니다.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주소 남겨둘게요.